문은 가볍게 닫혔다. 라디오는 그 순간 꺼졌다. 윤가영은 미소를 붙였다. 말끝은 부드러운데 입꼬리는 어딘가 굳어 있었다. 어머니, 바람 쐬러 잠깐 다녀와요. 도심 떠나서 공기 좋은 데로요. 박선희는 2번 눈을 깜빡였다. 귀가 멀쩡한데도 못 들은 척했다. 바람은 집 앞이라도 잘 분다. 짧게 대답하고 소파 팔걸이를 쓸었다. 거실 공기는 비눗물 냄새가 났다. 오전에 바닥을 밀었기 때문이다. 장태수는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불필요하게 큰 소리였다. 엄마, 드라이브 겸 요즘 허리도 아프다 했잖아. 차에서 좀 쉬고. 허리는 늘 아프다. 사람도 늘 아프고. 선희의 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툭툭 끊겼다. 그러나 눈동자는 젖은 흙빛으로 깊었다. 부엌에서 그릇이 부딪혔다. 장소은이 컵을 들고 나타났다. 2 손으로 꼭 끌어안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따로 사는 거야? 침묵이 방 안에 퍼졌다. 선희는 손주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입술은 말한 뒤 바로 후회한 사람의 모양이 되어 있었다. 누가 그러디? 소은은 엄마를 힐끗 봤다. 가영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영은 급히 말을 섞었다. 얘가 오해했네요. 며칠 쉬러 가는 거예요. 경치 좋은 데로. 따로 살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래, 며칠. 선희가 먼저 받아주었다. 숨을 아주 가볍게 들이쉬었다가 놓았다. 잠깐 따로. 그래야 서로 보고 싶은 법이지. 태수는 현관에서 차 키를 돌렸다. 선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지팡이를 찾지 않았다. 대신 벽에 손바닥을 붙이고 균형을 잡았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놀랄 만큼 단단했다. 주름은 깊었고 입가는 더 깊었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담벼락 위 철쭉이 철 진한 꽃을 몇 개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 창문 열까요? 닫아라. 바람은 도둑놈이다. 안 보인다고 제일 먼저 들어온다. 가영은 웃음소리를 냈다. 얇고 예의 바른 웃음. 라디오는 도로 정체 소식을 말했다가 음악으로 넘어갔다. 소은이 뒷좌석에서 그림을 그렸다. 집 모양, 나무 2 그루, 그리고 손을 잡은 3 사람. 선희는 옆 얼굴로 그것을 보았다. 그림 속 집에는 굴뚝이 있었다. 연기는 옆으로만 길게 새고 있었다. 국도를 벗어나자 풍경이 거칠어졌다. 논과 하우스, 바람에 뒤집히는 비닐, 빈 버스 정류장. 가영이 말을 이었다. 도심은 소음이 심하잖아요. 어머니 밤에 자주 깨시고. 1~2 달만 쉬면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1~2 달. 네. 기분 좋으시면 더 있어도 되고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의 흑색을 오래 보았다. 흙은 언제나 말이 없었다. 바람에 날린 비닐은 하늘에서 잠깐 깃발이 되었다가 금세 납작해졌다. 길가 감자밭에는 파란 싹이 고르게 돋았다. 고른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모두 조금씩 달랐다. 사람의 표정도 그랬다. 멀리서 보면 한쪽으로 기운 것 같고 가까이 서면 사소한 떨림이 있었다. 태수는 운전대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다. 엄마, 지난번 검사 결과 기억력인의 기억은 내가 모른다. 내 기억도 내가 모른다. 그렇지, 그렇지. 그는 말을 흘렸다. 말이 길어질수록 죄책감은 줄어드는 척하다가 되레 도드라졌다. 휴게소에 들렀다. 가영은 따뜻한 커피를, 선희는 따뜻한 물을 들었다. 종이컵에 미세한 주름이 손끝에 닿았다. 자판기 옆에 복지시설 안내 팸플릿이 서 있었다. 가영은 그 앞을 지나가며 시선을 내렸다. 한 장을 뽑지 않았다. 선희는 눈을 감은 듯 떴다. 선희는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손바닥을 비볐다. 미지근한 열기가 금방 식었다. 따뜻한 건 금세 식는다.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었다. 휴게소 벤치 뒤편 벽에는 낡은 지도가 붙어 있었다. 빨간 점이 당신의 현재 위치를 가리켰다. 가영은 그 점을 깨끗이 외웠다. 돌아갈 길보다 내려갈 길을 더 빨리 익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다시 길. 하늘은 얇게 겠다. 햇빛의 힘이 약하니 풍경이 선명했다. 엄마, 이번 주는 내가 바쁘고 가영도 프로젝트 마감이니 그렇구나. 다들 바쁘다. 그래도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가영이 말했다. 주말마다라. 말은 쉽지. 선희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단단했다. 소은이 창문에 이마를 붙였다. 할머니, 거기 가면 놀이터 있어? 있겠지. 없으면 그려서라도 만들자. 어떻게? 땅은 눕히면 그만이다. 줄만 긋고 뛰면 된다. 멀리 십자로가 보였다. 표지판에는 낯선 지명이 나열됐다. 미지의 흙먼지, 오래된 고무. 선희는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한 번 두드렸다. 3번 두드리려다 멈췄다. 차는 마지막 고개를 넘었다. 바람이 옆창을 스쳤다. 태수는 방향 지시등을 켰다. 좁은 길이 오른쪽으로 꺾였다. 도로 옆 우편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숫자들이 통일되지 않았다. 덧칠된 숫자. 그 중에 317이 보였다. 빨간색 페인트가 반쯤 벗겨져 있었다. 선희는 숫자를 따라 입술을 움직였다. 가영은 마지막으로 립밤을 발랐다.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보시면 마음 바뀌실 거예요. 방도 밝고 식사도 집밥처럼 나와요. 집밥은 집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래도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내 건강을 생각해 본 건 언제가 처음이었니? 가영의 손이 잠깐 허공에서 멈췄다. 소은이 연필을 내려놓았다. 진입로 입구에 쇠문이 보였다. 문 옆에 작은 종이 붙어 있었다. 방문객은 호출 버튼을 누를 것. 태수가 차를 세웠다. 선희는 허리를 펴고 앉았다. 허리의 통증이 직선이 되었다. 가영이 버튼을 눌렀다. 짧은 잡음 뒤에 목소리가 흘렀다. 예약하신 분이죠? 가영이 대답하려는 순간 선희가 먼저 창문을 내려 말했다. 네. 예약한 사람은 이 집의 며느리요. 머무를 사람은 내가 아니요. 선희는 천천히 창문을 올렸다. 유리 너머로 며느리의 입이 굳었다. 이 집의 며느리요.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남았다. 선희는 뒷좌석의 손녀를 바라보았다. 소은은 이유를 모른 채 고개를 숙였다. 괜찮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가자. 노모는 낮게 말했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차창 틈으로 스며든 흙냄새가 진했다. 그 냄새 속에서 선희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냈다. 사람은 버릴 수 있어도 기억은 따라온다. 그녀는 창밖의 철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나도 내 갈 길을 가야지. 철문은 천천히 열렸다. 안쪽에는 작은 정원과 낮은 건물이 이어졌다. 회색 담장과 하얀 지붕이 빛에 젖었다. 가느다란 깃발이 게으르게 흔들렸다. 현관 위 표지판에는 청명요양원이라는 글씨가 새로 칠해져 있었다. 가영은 미소를 유지했다. 어깨를 쫙 펴고 손가방 끈을 고쳐 잡았다. 어머니, 생각보다 좋죠. 방도 햇살이 잘 들어와요. 선희는 눈동자로만 둘러보았다. 창문, 복도, 출입문, 경사, 우편함. 도면을 읽듯 차근히 구조를 외웠다. 좋은 곳은 많다. 좋은 말도 많다. 짧게 말했다. 태수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엄마, 발 조심해. 바닥이 미끄러워. 여긴 마음이 더 미끄럽지. 그 한마디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구두 끝이 작은 흠집을 밟고 멈췄다. 안내 직원이 다가와 예의를 차렸다. 박선의 어르신 맞으시죠? 며느님이 예약하셨어요. 방은 2층 244호입니다.
식사는 하루 3번이고 간식은 오후에 드려요. 외출은 보호자 동반만 가능합니다. 나는 내 집에서도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겠네. 선희가 대꾸했다. 직원은 순간 눈을 깜빡였다가 금세 미소를 되찾았다. 방은 밝았다. 작은 탁자와 의자 하나, 얇은 커튼과 화분 하나. 침대 머리맡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박선희. 가영은 옷가방을 풀며 옷걸이를 채웠다. 새로 산 잠옷을 접어 올렸다. 어머니, 오늘 하루만 지내보세요. 적응되면 몸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하더라. 그래도 건강을 위해선 필요해요. 내 건강은 너희 마음의 핑계가 아니다. 가영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얇은 비닐 포장이 바스라지는 소리를 내며 주머니에 밀려 들어갔다. 태수는 창가로 가서 바깥을 보았다. 잔디 사이 돌길이 정문으로 이어졌다. 멀리 낮은 산등성이가 느릿하게 누워 있었다. 어젯밤 대화가 다시 떠올랐다. 아내는 휴지통을 비우며 말했다. 우리도 숨 좀 쉬자. 나도 일해야 한다. 아이도 챙겨야 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금은 목이 메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 대신 손목시계를 쓸데없이 고쳐 찼다. 복도에서 노인들의 대화가 들렸다. 오늘 반찬이 뭐래? 된장찌개라더라. 익숙하고 평온한 말투였다. 그 평온이 오히려 이상했다. 제자리를 벗어난 평온은 벽지처럼 얇았다. 소은이 가방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냈다. 어제 그린 그림을 접어 건넸다. 작은 집, 2그루의 나무, 손을 잡은 3사람. 이번 그림엔 굴뚝이 없었다. 연기는 하늘로 가야 돼. 막으면 집이 아파. 선희는 웃었다. 아이의 손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우리 집은 숨을 길을 찾을 거다. 가영은 일정표를 펼쳐 보였다. 입소 안내문, 면회 시간, 반입 금지 물품 목록. 어머니, 필요하신 건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약속할게요. 약속은 종이에 쓰면 좋다. 입으로만 하면 금방 사라지거든. 가영은 잠깐 말이 막혔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무게를 잃고 바닥으로 굴러갔다. 태수는 옷장 문을 닫았다. 경첩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엄마,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바로 전화해. 내가 바로 달려올게. 너는 늘 바로 달려온다고 말하더라. 그의 목젖이 흔들렸다.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느라 혀끝이 탔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우편함이 보였다. 번호판이 덧칠된 상자들 사이로 붉은 숫자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317. 그는 눈을 찌푸렸다. 선희의 시선과 스쳐 지나갔다. 가영은 마지막으로 침구를 다듬고 작은 선반에 영양제를 올렸다. 어머니, 점심 드시고 잠깐 주무세요. 오후에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노래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나는 내 노래가 있고 내 코트 자락이 내 뜨개질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면 오늘부터 배우면 된다.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가영은 먼저 일어섰다.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정말이에요. 그래. 주말마다란다. 선희는 창가 의자에 앉았다. 발끝을 바닥에 붙이고 등은 곧게 세웠다. 손바닥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렸다. 햇빛이 손등에 얇게 내려앉았다. 얇지만 식지 않았다. 현관 너머로 차가 멀어졌다. 선희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탁자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방문 규정, 비상 연락, 병원 협약. 글자들의 간격이 지나치게 반듯했다. 반듯함은 때로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빈칸 하나가 더 필요했다. 그녀는 커튼을 조금 걷었다. 바깥에 우편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숫자들이 흩어져 있었다. 317. 선희는 입술을 아주 작게 움직였다. 입술의 그림자가 턱선에 닿았다. 기억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말하지 않고 보관부터 했다. 문이 살짝 열렸다. 직원이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내밀었다. 적응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누르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지. 하지만 오늘은 필요한 게 없다. 직원은 잠깐 당황했으나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혔다. 선희는 침대 끝에 앉아 방을 다시 훑었다. 도망칠 길을 찾는 눈이 아니었다. 돌아갈 길을 적어두는 눈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첫 줄에 한 문장을 적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작은 숫자를 하나 더 적었다. 317. 그녀는 손녀가 준 그림을 벽에 세워두었다. 세 사람의 손이 조금 어색하게 연결돼 있었다. 선은 얇고 종이는 얇고 마음도 얇았다. 그러나 얇은 것은 찢어지기 쉽고 잊기도 쉽다. 얇아서 가능해지는 복원이 있다. 가영은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 일정표의 알림을 새로 설정했다. 다음 주말, 그 다음 주말, 한 달 뒤, 세 달 뒤. 알림은 겹겹이 쌓였으나 한 번도 울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모른 척했다. 모르는 척은 버릇이 되면 지문처럼 남는다. 태수는 운전석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뭔가 말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물었다. 집 금고 열쇠 어디 있지? 가영은 짧게 대답했다. 현관 서랍. 왜? 그냥 물어봤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시야 끝에 요양원의 철문이 작게 보였다. 철문은 닫혀 있었고 하늘은 너무 밝았다. 선희는 창가에 서서 햇빛을 등졌다. 그림자가 길게 바닥을 건넜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여행이라더니 돌아올 표는 없구나. 여행이라더니 돌아올 표는 없구나. 그 말을 내뱉고도 선희는 곧바로 덧붙였다. 그럼 표는 내가 만들면 된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단정히 웃었다. 웃음은 무기처럼 가벼웠다. 창밖의 공기는 맑았지만 마음은 흐렸다. 그림자는 길었고 약속은 길다. 밤이 내려앉자 복도 끝 조명이 하나씩 꺼졌다. 문틈의 빛이 얇아졌다. 선희는 침대에 앉아 시간을 세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숫자로 세는 밤은 늘 더디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첫 줄에는 오늘의 결심이 있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숫자. 317. 덧칠이 벗겨진 우편함. 돌아갈 표의 좌석 번호처럼 보였다. 아침이 되자 직원이 문을 열었다. 식사 시간이세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밥을 먹었다. 밥알의 온도는 익숙했지만 맛은 멀었다. 집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었다. 식탁 끝에 놓인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외출 절차, 보호자 서명, 경로. 선희는 문장을 한 줄씩 외웠다. 외우는 것은 도망치지 않는 방식이었다. 정원으로 나가니 우편함들이 줄지어 있었다. 비가 몇 번 지나간 페인트가 갈라져 있었다. 317. 그녀는 그 숫자를 다시 입술로 굴렸다. 숫자를 굴리면 기억이 돌아왔다. 오래전 아버지 가게의 마지막 세 자리와 같았다. 그때의 주소. 그때의 사람들. 그중 하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녀의 제자. 성이 박인효진. 지금은 변호사. 그녀는 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점심 무렵 공용 전화가 비었다. 전화는 보호자만 쓸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선희는 앉아서 기다렸다. 기다림도 계획의 일부였다. 직원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다. 불편한 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나 부탁은 있지요. 어떤가요? 내일 외출 신청을 하려 합니다.
직원은 미간을 모았다. 보호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곧 동의하겠지요.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기울 무렵 가영이 들렀다. 얼굴빛이 바빴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그렇구나. 내가 괜찮다면 나도 괜찮다. 주말마다 올게요. 오늘은 잠깐만 보고 가야 해서요. 그래. 약속은 종이에 적어두거라. 가영은 웃었다. 웃음은 얇았다. 얇은 것은 금세 찢어진다. 찢어진 뒤엔 자국이 남는다. 선희는 더 묻지 않았다. 밤이 다시 왔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열어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다. 얇은 종이에 잉크가 번진 이름. 박효진. 전화번호는 지워져 있었다. 대신 주소가 있었다. 남문포 변. 승화상회 옆 골목. 그녀는 수첩에 새로 적었다. 남문포. 승화. 골목. 그리고 숫자. 317. 다음 날 아침 태수에게 전화가 연결되었다. 엄마 잘 지내. 그래. 내가 잘 지내면 내가 잘 지내지. 필요한 건 없어. 있다. 뭐가 필요해? 시간. 그리고 내 서명.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서명? 외출 허락. 내일 오전. 그는 한숨을 삼켰다. 알았어. 내가 갈게. 말은 쉽지. 정말 갈게. 그럼 좋다. 내일 10시면 된다. 그녀는 전화기 옆 메모지에 시간을 적었다. 10시. 그 아래엔 길을 적었다. 정문에서 우편함 줄. 317에서 오른쪽으로 10걸음. 담장 모서리의 틈. 거기다 종이를 접어 넣으면 된다. 누가 읽을까? 정답은 하나였다. 손녀. 아이는 눈이 밝다. 그리고 아이의 가방에는 늘 비밀이 숨어 있다. 오전이 다 지나갈 때쯤 유리문 안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흔들렸다. 소은이었다. 학교에 간다던 아이가 카디건을 걸치고 서 있었다. 가영은 전화 통화를 하느라 뒤를 보지 못했다. 소은은 선희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선희는 종이를 아주 작게 접었다. 글씨는 짧았다. 할미가 먼저 돌아간다. 우체함 317. 말은 내일. 아이는 종이를 받아 손바닥에 숨겼다. 눈빛이 커졌다. 점심 이후 태수가 도착했다. 엄마 외출 서명하러 왔어. 왔다. 잠깐 바람만 쐬는 걸로 하자. 그래. 잠깐이 길다. 그는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글씨가 흔들렸다. 죄책감은 획을 길게 만든다. 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보호자 동반 외출 승인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다. 태수는 놀란 눈을 했다. 내일. 그녀는 반복했다. 내일이 좋다. 해가 지자 정원에 그림자가 모였다. 선희는 창가에 기대어 수첩을 덮었다. 표는 만들어졌다. 좌석은 정해졌다. 시간도 찍혔다. 남은 건 출발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돌아갈 표는 없다더니 나는 이미 표가 둘이다. 하나는 마음, 하나는 길. 마음의 표가 먼저 움직이면 길의 표는 따라온다. 밤이 깊었다. 침대 옆 의자를 창가로 끌었다. 앉아 있으면 생각이 또박또박 걸었다. 옛날 생각도 왔다. 젊은 며느리였던 시절. 그녀도 어떤 문을 닫고 돌아선 적이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문을 닫으면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남는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래서 오늘은 문을 조용히 닫기로 한다. 조용히 닫힌 문은 소문을 남기지 않는다. 대신 길을 남긴다. 새벽녘 선희는 한 번 더 계획을 손질했다. 내일 10시. 정문에서 왼쪽으로 2번. 길가 표지석. 남문포 행버스.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기. 도착 후에는 승화상회 옆 골목. 골목 끝에 문. 거기엔 옛 제자의 사무실이 있다. 제자는 그녀의 글씨를 알아보는 사람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웠다. 숨이 길었다. 꿈은 짧았다. 꿈속에서 아이가 웃었다. 아이의 웃음은 길이었다. 길은 집으로 통했다. 집에는 아직 연기가 없었다. 연기는 나중에 그리면 된다. 먼저 문을 그리고 그 다음 열쇠를 그리면 된다. 아침이 밝았다. 그녀는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표를 손에 쥔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제 그녀는 기다리지 않는다. 움직인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문이 열린다. 선희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재차 세웠다. 10시, 317, 남문포, 승화, 골목, 그리고 이름, 효진.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여행이라더니 돌아올 표는 없구나. 그래서 나는 돌아갈 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계획은 현실이 되었고 현실은 길 위에 놓였다. 오늘 그녀는 길을 걷는다. 간단해지. 아침 햇빛이 얇게 창틀을 긁었다.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회색 외투에 주름을 펴고 흰 스카프를 맸다. 손거울로 얼굴을 비추고는 주머니 속 수첩을 한 번 더 눌러 확인했다. 오늘의 문장은 이미 적혀 있었다. 표는 내가 만든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다. 어르신 외출 맞으시죠? 맞아요. 잠깐 다녀오지. 보호자분 동반이시죠? 곧 도착한다더군. 직원은 일정표에 표시를 하고 물러났다. 선희의 시선은 창밖 정문에 닿아 있었다. 10시가 되자 태수가 달려왔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다. 엄마 미안. 길이 막혀서. 사람은 늘 늦고 마음은 늘 앞선다. 오늘은 근처만 둘러보고 들어가자. 시장이나 잠깐. 시장 좋지. 가격표는 솔직하니까. 말끝이 가볍게 부딪혔다. 정문을 나서자 공기가 다르게 들이마셨다. 하늘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았다. 버스 정류장 표지판에 작게 쓰인 글씨가 반짝였다. 남문포 방면. 선희는 번호표처럼 그 글씨를 마음에 접었다. 엄마, 남문포에 무슨 일 있어? 마무리할 일이 있다. 어떤? 사람이 남긴 일은 언젠가 되돌아오지. 버스가 와서 멈췄다. 좌석은 거의 비어 있었다. 태수가 요금을 내고 창가에 앉혔다. 유리 밖의 풍경이 뒤로 미끄러졌다. 논두렁, 하우스, 오래된 간판, 비슷한 지붕들. 그녀는 손가락으로 유리를 한 번 톡 쳤다. 마음속 숫자도 한 번 더 톡했다. 317. 도착한 마을은 작고 낮았다. 표지석에 남문포 1이라 새겨져 있었다. 버스가 떠나자 바람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다. 엄마 예전에 와본 데야? 내가 37이던 해에 왔다. 그때도 누군가를 떠나보냈지. 누구? 그때는 말하지 않는다. 오늘은 내 차례니까. 승화상회 간판이 보이자 그녀의 발이 멈췄다. 낡은 글씨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문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자 낮은 문이 하나 나왔다. 문 상단의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글자는 읽혔다. 효진 법률사무소. 효진아. 이름이 저절로 입술에서 번졌다. 태수가 속삭였다.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이름을 되찾는다. 엄마 이름은 엄마 거야. 종이에 붙은 이름은 그렇지 않다. 그녀는 노크를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의 여자가 섰다. 눈이 동그래졌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세요? 그래,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까지? 길이 있더구나. 사무실은 좁고 빼곡했다.
파일이 쌓여 있고 기한을 알리는 메모가 벽에 붙어 있었다. 태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효진이 의자를 권했다. 앉으세요, 선생님. 차는 금방. 차는 됐다. 종이부터 보자. 효진의 눈이 달라졌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붙어 있지 않다. 며느리 이름이 내 벽을 가리고 있다. 증빙이 있으세요? 장롱 첫 서랍. 등기부 사본과 이전 영수증. 모두 내 손이 닿은 종이다. 태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건 옛일이야. 옛일은 도장을 받으면 오늘이 된다. 효진은 메모를 펼쳤다. 명예 회복을 하려면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발적 이전이면 합의각서, 강제라면 소송. 위임장과 인감,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해요. 위임장은 내 주머니에도 없고 그들의 서랍에도 있을 것이다. 그럼 소송이 낫겠습니다. 태수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를 보낸 손이 내 이름까지 보낼 순 없다. 가영이도 힘들어. 힘든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해가 권리는 아니다. 효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정확히 무엇을 원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등기 첫 칸에 내 이름. 죽음 뒤에는 공정한 분배. 아무도 몰래 가져가지 못하도록. 유언 대용 신탁이나 조건부 증여도 방법입니다. 다만 보호장치를 두어야 해요. 보호장치는 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정적이 흘렀다. 효진이 펜을 들었다. 첫 단계로 사실 확인서와 가압류를 검토하죠.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막을 수 있겠니? 오늘 접수하면 오늘부터 늦어집니다. 그럼 오늘 하자. 태수는 이마를 짚었다. 엄마, 가압류라니 집에서 전쟁 나겠네. 전쟁은 벌써 시작됐다. 나는 오늘 깃발만 세운다. 효진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필요한 목록입니다. 등기부등본, 과거 통장 사본, 집 수리비 영수증. 기여도를 입증하면 판사가 귀를 엽니다. 귀를 열면 눈도 따라 열린다. 가능하면 녹취도 준비하세요. 강요 정황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 사무실을 나오자 골목 공기가 차게 달라붙었다. 하늘이 낮아 보였다. 태수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돌아가? 길은 왔던 대로. 대신 마음은 다른 길로. 가영한테 뭐라고 말해? 말하지 마라. 말은 나중에 문서로 한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선희는 수첩 표지를 문질렀다. 오늘의 줄을 다시 읽었다. 표는 내가 만든다. 오늘 만든 표에는 좌석이 2개였다. 하나는 집으로, 하나는 나로. 집으로 가는 표는 발이 데려다주고 나로 가는 표는 이름이 데려다준다. 버스가 와서 멈췄다. 돌아가는 길은 짧았다. 낯설미 반은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태수는 창밖만 보았다. 그 침묵이 처음으로 그에게 어울렸다. 요양원 정문이 보였을 때 선희는 몸을 세웠다. 오늘은 들어간다. 그러나 오늘로 끝나진 않는다. 엄마 무섭다. 무서우면 오를 수 있다. 정문 앞에서 직원이 인사했다. 기록이 남았다. 방으로 돌아온 선희는 스카프를 의자에 걸었다. 수첩을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 위 첫 줄을 적었다. 가압류 사실 확인서. 2번째 줄. 남문포 승화상회 효진. 기여도 자료 수집. 3번째 줄. 말은 문서로 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돌아올 표는 여전히 없었다. 그러나 돌아갈 길은 생겼다. 길 위에는 이름이 서 있었다. 오늘 이름이 그녀 편으로 한 걸음 옮겨섰다. 내일 그 이름이 벽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낮았고 마음은 높았다. 오늘은 계획이고 내일은 증거다. 맞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아침 선희는 침대 밑 상자를 끌어내렸다. 수첩, 안경, 얇은 봉투, 오래된 도장. 빨간 천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것을 손에 쥐자 체온이 번졌다. 그녀는 주머니를 열어 각을 확인하고 다시 닫았다. 오늘은 말보다 조용한 물건이 필요했다. 태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낮고 불안했다. 엄마, 요즘 가영이 잠을 못 자. 너희 둘이 대화를 좀 하면 안 될까? 선희는 창가에 기대어 대답했다. 대화는 이미 끝났다. 남은 건 기록뿐이다. 기록은 뒤집히지 않는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잊을 순 없어. 엄마가 편하면 좋겠어. 그녀는 짧게 말했다. 편안은 공짜가 아니다. 나는 값을 치르겠다. 점심 전에 효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가압류 신청서와 사실확인서 초안이 준비됐습니다. 오늘 결제받으면 오후 접수 가능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면 좋다. 내 하루가 더 짧아지기 전에 시작하자. 전화를 끊고 탁자를 정리했다. 영수증 묶음, 수도세 납입 고지서, 집 수리 견적서, 통장 사본. 잉크가 바랜 줄마다 손때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종이를 한 장씩 쓰다듬었다. 내 삶은 숫자와 날짜로 남아 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가영이 들어왔다. 꽃다발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 갑자기 뵙고 싶어서 왔어요. 선희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라. 가영은 서류철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효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압류라니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선희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너무한 건 나를 보내던 그날이었다. 여행이라 했고 표는 없었다. 가영은 숨을 삼켰다. 저는 어머니가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불이 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전문시설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선희는 조용히 물었다. 겁은 내 것이고 집은 내 것이다. 내 겁을 내 집에다 풀지 마라. 가영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아이의 방 대출, 내 신용 다 엮여 있어요. 선희는 도장 주머니를 올렸다. 이건 내 이름의 무게다. 내가 가볍게 옮긴 말들이 여기에 내려앉는다. 가영은 주머니를 노려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소송까지 가면 우리는 남이 됩니다. 선희는 단호히 답했다. 남이 먼저였지. 문을 닫고 나가던 그날 이미 멀어졌다. 태수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둘 다 그만해. 우리 집 무너진다. 선희는 아들을 보았다.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질서다.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울지부터 정하고. 태수는 얼굴을 감쌌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생각을 바꿔. 가영도 후회하고 있어. 선희는 짧게 웃었다. 약속이 되면 믿겠다. 하지만 약속은 늘 종이에서 시작한다. 효진이 도착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인사했다. 선생님, 준비해 오신 자료 훌륭합니다. 여기 결제 서류입니다. 선희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다. 가영이 울먹였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다만 지쳤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침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지침으로 남을 버리면 죄가 된다. 나는 되돌린다. 그녀는 인주 뚜껑을 열고 도장을 꺼냈다. 빨간 빛이 번졌다. 태수가 손을 뻗었다. 엄마, 잠깐만. 사인만 하고 도장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선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사인은 말이고 도장은 결심이다. 오늘 나는 말에 기대지 않는다. 도장은 말보다 무겁다. 그녀가 첫 장의 도장을 내리찍었다. 박선희. 둥근 태가 선명했다. 효진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접수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처분정지 신청과 송달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하늘이 낮아요. 무슨 일이든 나쁜 징조 같아요. 선희는 대꾸했다. 하늘은 늘 낮다. 고개를 들면 길이 보인다. 그녀는 두 번째 서류에 서명했다. 사실확인서, 진술서, 제출 목록. 종이가 넘어갈 때마다 과거가 정리됐다.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다. 효진은 절차를 설명했다. 가압류가 허가되면 명예 변경이나 담보 설정이 당분간 막힙니다. 본안 소송은 증거 중심으로 갑니다. 기업은 자금 출처, 간병 기록. 불리한 말은 기록으로 상쇄하겠습니다. 선희는 끄덕였다. 기록이 나를 지켜주겠지. 기록은 마르면 남는다. 가영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선희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할 일은 내 이름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내 입으로 인정하는 것. 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면 용서해 줄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살아서는 질서를 쓴다. 태수가 두 손을 모았다. 엄마, 소은이는 어쩌지? 아이가 상처받으면. 선희는 손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는 상처로 자라지 않는다. 거짓으로 상처받는다. 그래서 오늘 나는 거짓을 치운다. 아이에게 보여줄 건 진짜 이름이다. 효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접수하러 다녀오겠습니다. 3시 전에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선희는 도장 주머니를 다시 쥐었다. 이제는 가볍다. 무게가 제자리를 찾으면 가벼워진다. 그녀는 창밖을 잠시 보았다. 우편한 번호가 떠올랐다. 317. 돌아갈 길은 숫자로도 남는다. 효진이 떠나고 방이 조용해졌다. 가영은 꽃다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붉은 꽃잎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 주말마다 오겠다는 말 종이에 적을게요. 이걸 멈추는 조건으로. 선희는 흔들지 않았다. 조건은 늦었다. 약속은 늦지 않았다. 내 종이는 내 삶을 묶어두어라. 내 종이는 내 이름을 푼다. 태수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물었다. 엄마, 정말 후회 없지? 선희는 단호했다. 후회는 다음 세대의 몫이다. 내 몫은 판단과 서명이다. 그녀는 도장 뚜껑을 닫았다. 손끝에 붉은 흔적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얼룩이 남았다. 얼룩은 흔적의 다른 이름이다. 오늘 나는 흔적을 고른다. 내 이름으로 남는 흔적만 고른다. 그녀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도장은 말보다 무겁다. 그러니 나는 말 대신 이름으로 산다. 그리고 마지막 줄. 내 이름이 돌아오면 나도 돌아간다. 그때 나는 누구의 짐도 아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다. 오늘의 선택은 내 이름을 위한 선택이다. 남은 길은 증거와 절차로 잇는다. 그날 오후 요양원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도 멀리서만 가늘게 흔들렸다. 선희는 창가 의자에 앉아 손끝에 인주 자국을 바라보았다. 붉은 점은 작았지만 오래 남을 것처럼 짙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문이 열리고 효진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밤새운 사람의 피로와 무너지지 않으려는 결심이 함께 걸려 있었다. 선생님, 접수 완료입니다.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압류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본안은 아니지만 상대는 당분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벽이 세워졌구나. 그럼 그 벽에 이름을 새기면 되지. 창을 반쯤 닫자 바람이 얌전해졌다. 오늘 공기는 차갑지 않네. 선희가 말하자 효진이 웃었다. 마음 온도가 내려간 거예요. 그녀는 짧게 응수했다. 내려가야 오래 가는 법이지. 효진은 일정표를 정리하며 떠났다.
남은 시간은 증거가 자라는 시간이었다. 그 시각 가영은 거실에 서서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가압류라니요. 이 집이 무슨 죄를 졌다고요? 통화 상대가 답하자 그녀는 소리를 줄였다. 몰라요. 그냥 너무 억울해요. 태수는 창가에 서 있었다. 엄마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기록으로 움직여. 내가 한 말을 종이에 얹어보라고 했지. 가영은 남편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늘 중간에 서 있지. 중간은 결국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 배신이야.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흘 뒤 효진이 다시 연락했다. 며느리 쪽에서 반소 예고가 왔습니다. 부당이득 반환과 명예훼손을 걸겠답니다. 선희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 마음의 모양이 보이는구나. 내 답은 같아. 이름을 제자리에. 효진은 필요한 자료 목록을 메시지로 보냈다. 통장 사본, 공과금, 수리비, 간병 기록, 공동생활 입증서. 삶의 손목에 감긴 끈들이 하나씩 나열되었다. 그날 밤 선희는 수첩을 폈다. 첫 장에는 표는 내가 만든다라는 문장이 여전히 또렷했다. 그 아래 두 번째 줄을 적었다. 사람은 이름으로 태어나 이름으로 죽는다. 세 번째 줄에는 날짜를 써넣었다. 오늘의 잉크가 내일의 호흡이 된다.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정은 손을 안정시킨다. 다음 날 소은이 혼자 요양원으로 왔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작은 종소리처럼 맑았다. 너 혼자 왔니? 응. 엄마는 통화 중이야.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선희는 아이의 손을 감싸 쥐었다. 따뜻하구나. 할머니, 왜 엄마랑 싸워? 싸운 게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찾는 중이야. 이름이 없어지기도 해. 남이 들고 가면 사라진다. 그럼 나도 찾는 거 도와줄게. 그 마음이면 된다. 아이의 눈동자가 더 반짝였다. 아이를 돌려보내고 나니 방 안이 비어 보였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래전 남편의 말을 떠올렸다. 서명은 말이고 도장은 숨이다. 숨을 막히게 맡기지 마라. 그때는 몰랐다. 이제는 안다. 이름을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일을 지키는 일과 같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무렵 효진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다. 며느님이 기자를 만났습니다. 온라인 인터뷰가 벌써 올라왔어요.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시어머니의 탐욕. 선희는 짧게 답했다. 세상은 언제나 첫 목소리에 끌리지. 그러나 판사는 종이를 본다. 효진은 숨을 골랐다. 반론 기사도 준비해보죠. 아니. 말싸움은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자. 나는 말보다 도장을 믿는다. 효진은 알겠다고 했다. 밤이 깊자 복도의 불이 하나씩 꺼졌다. 선희는 불을 켜둔 채 의자에 앉았다. 손끝에 붉은 점을 다시 보았다. 오늘의 점이 내일의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경계가 된다. 경계가 있으면 침범도 귀환도 분명해진다. 그녀는 호흡을 고르게 맞췄다. 긴 호흡은 마음을 길게 만든다. 다음 아침 법원에서 첫 기일 통지가 왔다. 숫자와 시간이 정확했다. 서류를 전해준 직원이 물었다. 떨리세요? 선희는 미소를 그렸다. 떨림은 살아있다는 증거야. 살아있으면 내 차례가 온다. 그녀는 봉투를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다. 수첩은 하루가 접히는 소리를 냈다. 정오 무렵 가영이 홀로 찾아왔다. 얼굴엔 화장이 진했고 눈가엔 밤새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가영이 낮게 불렀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저는 무너지겠어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무너져야 보이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보고 나면 다시 세우는 법도 배운다. 가영의 어깨가 떨렸다. 그러면 저는요. 저는 어디에 서야 하죠?
너는 내 이름 위에 서라. 남의 이름 위에 서면 바닥이 흔들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주말마다 오겠다는 약속 종이에 쓰면 믿어주실 거예요. 선희는 단호했다. 약속은 좋다. 다만 조건으로 쓰지 마라. 약속은 선물이지 면죄부가 아니다. 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랑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다. 사랑은 시간을 들여서 증거로 만든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창밖을 가리켰다. 우편함의 번호를 기억하느냐? 317. 그게 오늘의 나침반이다. 해가 기울 무렵 태수가 문을 열었다. 엄마.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깨에 내려앉은 침묵이 무거웠다. 엄마가 옳은지 아내가 옳은지 나도 모르겠어. 선희는 웃었다. 옳음을 사람에게 묻지 마라. 옳음은 절차에 묻고 기록에 묻는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면 돼? 오늘은 듣고 내일은 증인이 되어라. 증인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태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다시 깊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쳤다. 오늘의 문장들을 읽고 빈칸 하나를 남겼다. 빈칸은 내일의 자리다. 거기에 도장을 찍을 것이다. 도장은 말보다 무겁다. 그러나 이름은 도장보다 오래 간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불을 끄었다. 어둠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분명하게 속삭였다. 나는 박선이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의 주인이 되었다. 창밖에 달이 떴다. 달빛은 얇았고 마음은 단단했다. 내일은 법정에 선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증거가 나를 지킨다. 법정 출석 통지서가 도착한 날 요양원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하늘은 낮고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선희는 코트를 꺼내며 말했다. 오늘은 내 이름이 불릴 차례다. 효진이 차를 몰고 와 절차를 설명했다. 명예 회복 본안은 다음 주고 오늘은 서류 확인과 신문이다. 종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내 법원 건물은 낡았지만 창은 반짝였다. 대기실 의자마다 다른 사연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빼앗기지 않으려 누군가는 되찾으려 왔다. 선희는 손바닥 주름을 바라봤다. 주름마다 집의 시간이 박혀 있었다. 번호가 불렸다. 박선희 원고 장가영 피고.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법정에 들어서자 가영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눈 밑에는 밤의 그늘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태수는 뒤편에서 두 사람의 옆모습만 번갈아 보았다. 재판장이 물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추가 자료가 있는가? 효진이 일어섰다. 원고는 통장 내역, 수리비 영수증, 간병 기록을 추가로 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다. 가족 합의에 따른 이전이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합의의 방식과 경위를 설명하라. 선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병원 침대에서 링거를 꽂은 채 종이를 받았다. 확인서라고만 들었다. 읽을 기회가 없었다. 허락은 말이 아니라 이해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가영이 급히 일어섰다.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어요. 남편도 봤어요. 태수가 낮게 말했다. 그날 내가 옆에 있었지. 큰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선희는 아들을 똑바로 보았다. 내가 옆에 있었고 나는 믿었다. 그 믿음이 내 죄였다. 판사가 물었다. 허락이 없었다는 정황을 더 대라. 효진이 서류를 펼쳤다. 서류 수령 서명은 간호사 필체입니다. 당시 원고의 의사능력 확인 절차가 결여돼 있습니다. 판사가 메모했다.
법은 신뢰가 아니라 절차 위에 선다. 그는 양측의 침착을 요청했다. 짧은 휴정 뒤 임시 결정이 낭독됐다. 본안 심리 전까지 소유권 변경과 담보 설정을 일체 금지한다. 신청 일부 인용. 법정의 공기가 조금 풀렸다. 효진이 속삭였다. 첫 고개를 넘었습니다. 선희는 담담히 답했다. 앉은 것뿐이지. 이름은 아직 문턱 앞이다. 법원을 나서자 햇빛이 눈을 찔렀다. 태수가 뒤따라 나오며 물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아니다. 아직 시원하지 않다. 이름이 제자리에 돌아와야 숨이 놓인다. 가영이 멀찍이 서서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언론에선 이미 제목을 뽑아두었겠지. 시어머니의 탐욕. 선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탐욕은 숨기려 하고 나는 드러내려 한다. 드러나는 것은 오래 산다. 그날 밤 가영은 거실에 홀로 앉아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미소가 오늘과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대답은 없었다.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유리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숨이 짧아질수록 말은 거칠어진다. 거친 말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은 말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한편 선희는 요양원 방에서 수첩을 펼쳤다. 제목 위에 작은 줄을 더했다. 판결은 아직, 그러나 나는 이미 되찾았다. 되찾았다는 말은 승리를 뜻하지 않는다. 단지 두려움을 잃었다는 뜻이다. 그녀는 손끝에 인주 자국을 다시 보았다. 오늘의 점이 내일의 선이 된다. 선이 모이면 경계가 된다. 경계가 있으면 침범도 귀환도 분명해진다. 다음 날 아침 효진이 초안을 들고 왔다. 사실조회 신청서, 간호기록 제출 명령, 계좌 추적 동의서. 증거는 사람을 설명하고 절차는 사람을 지킨다. 선희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도장은 말보다 무겁다. 무거운 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다. 창밖으로 우편함 줄이 보였다. 317. 숫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태수가 오후에 찾아왔다. 엄마, 가영이 무너지고 있어.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무너짐은 바닥을 가르쳐준다. 바닥을 본 사람만 다시 세운다. 내가 옆을 지켜라. 오늘은 듣고 내일은 증인이 되어라. 증인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태수의 어깨가 가라앉았다.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가영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주말마다 가겠습니다. 종이에 쓰겠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선희는 답하지 않았다. 약속은 선물이어야 하고 협박이어선 안 된다. 멈춤은 판사의 말로 들을 것이다. 그녀는 수첩을 덮었다. 그 새벽 꿈속에서 남편이 말했다. 이름은 내가 숨쉬는 자리다. 남의 그림자에 서지 마라. 그녀는 깨어나 이마를 짚었다. 땀이 미세하게 맺혀 있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앉았다. 수첩의 빈칸에 또 한 줄을 적었다. 증인은 가까운 데 있다. 가까운 데란 늘 지나치던 문 앞이다. 효진에게 메시지가 왔다. 이웃 증언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서류가 바뀌던 날 방문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선희는 회신했다. 나도 기억한다. 작은 키, 회색 코트, 급한 발. 그날의 발소리가 아직 복도에 남아있다. 증언은 소리에서도 나온다. 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지만 기록으로 옮기면 다시 선다. 태수가 돌아간 후 선희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저녁 공기에는 봄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이름이란 게 참 이상하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같은 소리를 내도 적힌 자리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니.
탁자 위 수첩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펜을 들어 또 한 줄을 적었다. 모두가 나를 불렀지만 아무도 내 이름을 알지 못했다. 눈앞에 오래된 집의 마당이 떠올랐다. 장독대 옆에서 손녀가 뛰어놀던 장면, 남편이 신문을 보던 평온한 오후.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는 이 집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싸움을 단 한순간도 재산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건 내 이름을 되찾는 일이지 돈 이야기가 아니야. 그녀는 다시 창밖을 봤다. 달빛이 희미하게 요양원 담벼락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곧 끝이 보인다.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투명했다. 밤새 비가 내려 유리창에는 작은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선희는 천천히 커튼을 걷었다.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한 빛이 올라왔다. 오늘은 결심 공판 날이었다. 긴 싸움의 끝이자 이름을 되찾는 날.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효진이 요양원 앞에 도착했다. 검은 정장에 얇은 코트를 걸쳤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준비는 오래전에 끝났지. 오늘은 확인만 하러 간다. 결과가 어떻든 후회 없으시죠? 후회는 사치다. 살아남은 사람은 확인만 한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도로 위에 이정표가 천천히 뒤로 밀렸다. 법원 앞에는 몇몇 취재진이 서 있었다. 박선혜 씨, 왜 소송을 하셨나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이름을 제자리에 두려고 왔다. 화려한 말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걸음이 분명했다. 낡은 건물의 복도를 따라 올라가자 찬 공기가 어깨를 스쳤다. 재판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겠다. 효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원고는 고령의 가족이 내용 이해 없이 서명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원상 회복을 구한다. 가족의 신뢰가 법의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다. 피고 측 변호인이 맞섰다. 본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 다툼이며 합의에 따른 이전이었다. 법적 강제는 불필요하다. 판사가 선희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선희가 일어섰다. 저는 집을 되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이 적힌 그 자리를 돌려받으려 합니다. 이름은 숨이고 숨은 자리입니다. 저는 제 숨을 제자리에서 쉬고 싶습니다. 법정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태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가영은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결심을 마쳤다. 잠시 후 선고를 하겠다. 벽시계의 초침이 한 칸씩 움직였다. 선희는 손가락으로 수첩의 모서리를 쓸었다. 표는 내가 만든다. 첫 장의 문장이 마음속에서 다시 빛났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내쉬었다.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 박선희에게 귀속된다. 명의 변경은 원인 무효다. 처분금지 가압류는 본안 판결로 대체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정이 가볍게 술렁였다. 효진이 짧게 숨을 삼켰다. 태수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가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법정을 나오자 햇살이 계단을 타고 흘렀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이겼다는 소감 한마디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긴 것이 아니다. 이름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 말에 펜이 잠시 멈췄다. 효진이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세월이 도장을 찍어준 거다. 나는 기다렸을 뿐이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니 소은이 달려왔다. 할머니, 이제 집으로 가. 선희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 엄마도 같이 가. 시간이 필요하겠지. 늦더라도 오게 돼 있다.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럼 다시 장독대 옆에서 숨바꼭질하자. 그래. 이번엔 진짜로. 해질 무렵 태수가 들어왔다. 엄마, 오늘로 끝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름을 지킨 사람은 새로 태어난다. 너는 내일 창고의 상자부터 열어라. 가족사진, 영수증, 일기장을 집으로 옮기자. 과거는 짐이 아니라 증거다. 태수가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 내가 들게. 방 안은 고요했다. 탁자 위 수첩이 얇게 떨렸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이름은 나의 마지막 집이다. 그녀는 한 줄을 더했다. 집은 벽이 아니라 증언이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졌다. 하늘은 붉고 바람은 따뜻했다. 손끝에 인주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문질렀다. 지워지지 않는 자국. 살아온 증거. 버텨온 시간. 돌아온 숨. 문이 열렸다. 가영이 서 있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겁이 많았습니다. 선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겁은 죄가 아니다. 다만 남의 이름을 밀어내는 손이 되면 죄가 된다. 가영이 울며 말했다. 제가 다시 배우겠습니다. 매주 오겠습니다. 말은 종이에 써라. 약속은 선물이고 선물은 기록이어야 한다.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록하겠습니다. 밤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철문을 바라봤다. 그 문이 처음 닫히던 날은 감옥 같았다. 오늘은 출구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박선이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졌다. 달빛이 커튼 자락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불을 끄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첩을 덮었다. 내 이름이 내 자리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리에 선다. 내일 이사를 시작한다. 장독대가 있던 자리에 화분을 놓고 마루 끝에 작은 탁자를 둘 것이다. 아이의 웃음이 다시 집을 채울 것이다. 나는 오늘을 종이에 적었다. 오늘은 승리라는 단어 대신 귀환이라는 단어로 남긴다. 귀환은 조용하고 오래간다. 그녀는 창문을 반쯤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가슴은 편안했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흐르고 복도 끝 발자국이 멈췄다. 선희는 눈을 감고 호흡을 셌다. 하나, 둘, 셋. 숨과 이름이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이름을 쉽게 맡기지 마. 서명은 말이고 도장은 숨이다. 오늘 그녀는 그 말을 돌려받았다. 숨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말은 조용해졌다. 그래서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침대 머리맡 스카프를 어깨에 둘렀다. 내일은 창문을 더 열고 화분을 햇볕으로 옮길 생각을 했다. 마른 흙에 물을 부으면 먼지가 먼저 오르지만 곧 촉촉함이 스민다. 마음도 그렇다. 버려졌던 자리에 늦은 물을 부으면 처음엔 탁하지만 곧 맑아진다. 오늘은 흙먼지가 올랐고 내일은 촉촉함이 스밀 것이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효진의 메시지였다. 등기 정정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에 등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너도 내 이름으로 오래 살아라. 그리고 수첩의 맨 뒤에 이름 3글자를 썼다. 박, 선, 희. 어둠 속에서도 환히 보였다. 오늘의 귀환은 조용했다. 그래서 견고했다. 그녀는 이름으로 남았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